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대선 판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이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미북 대화를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최1부상은 담화에서 지금같이 예민한 시기에 미북 관계의 현실을 무시한 순회 회담설이 여론화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기존 정상회담 합의에도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며 북한과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가 없는 미국과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뒤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회의론과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북한 측이 정상회담 무용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북한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선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려는 자신들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담화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 방식인 스몰 딜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들의 요구에 최대한 응하도록 하기 위한 기선 제압용으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방안을 앞두고 그동안 미국에 요구해왔던 새로운 셈법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스몰 딜을 초기에는 반대했는데 단계적 비핵화 수용하면서 스몰 딜에 대해서 입장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보상 부분을 적게 하려는 거고.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스몰 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공감대는 있다. 다만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보상의 규모가 다른 게 근본적인 문제고.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국 내 정치적 상황과 지형의 추이에 따라 미북 협상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면은 연말까지 협상을 안 할 것이고 트럼프가 어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은 일단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 국면을 다시 재개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고 북한은 이에 동조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0월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그게 북미 간에 만난다는 거지 그게 딜이라는 합의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단거리 미사일 발사설이 자꾸 도니까 이거를 잠재우고 관리하려고 만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최선희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만난다고 선수를 치는 거죠.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드러내며 미국과 당분간 대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의 한일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고 비건 부장관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 다양한 양국 간의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 조율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이날 비건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비건 부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인권 개선을 대가로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안보와 인권 문제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대북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일 갱신한 7월 대북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안보와 인권 조항, 즉 전쟁 방지와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체결한 1975년 미국과 동서유럽 등 30여 국가들의 헬싱키 협약에 착안한 미북 합의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미루고 국제적 감시와 조사를 받는 핵무기와 미사일 동결, 그리고 투명성 증진과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북한 종교 자유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 경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일련의 원칙을 문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특히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 비정통적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안보 관련 협상에서 미북 정상 간 개인적 외교는 색다르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접근법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국제적인 종교 자유를 우선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북 간 헬싱키 스타일 합의는 양측이 유연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기대를 현실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최소한 안보 관련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내 보다 심오한 개혁 촉진을 도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화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종교자유는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을 국제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는 종교자유 위반에 대한 새로운 제재 부과가 아닌 기존 제한을 연장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자유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내 종교자유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문제 경신은 현재까지도 한반도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을 양산하지 못했고 북한 관리에 신뢰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강화 규정이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가상화폐 불법 채굴뿐 아니라 사이버 돈 세탁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3일 VOA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FATF는 그동안 가상화폐 등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자송금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대책을 강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돈세탁 등 사이버 불법 금융활동에 대응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강화된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정은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런 입장은 이달 7월부터 2년간 신임 의장직을 맡은 독일이 주요 의제로 제시한 사이버 공간 불법 금융 대응이 북한 같은 고위험 국가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묻는 VOA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어 강화된 대책은 북한, 이란 등 자금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장직을 수행하는 독일은 지난 1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FATF의 다년간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5가지 주요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이후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분류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 조치국에 머물고 있는데 현재 이런 고위험 국가는 북한과 이란뿐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 6월 열린 화상 총회에서도 가상 자산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추가 지침서 발행 등을 통해 가상 자산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북한의 자금 세탁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고 이 중 5억 7,100만 달러가 암호화폐를 탈취해 얻은 수익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닐 바티아 연구원은 북한은 가상화폐 불법 취득에 가장 정교한 나라일 것이라면서 이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has basically been a priority of theirs for several years now in the face of U.S. and UN sanctions that have tried to close off more traditional ways of raising money. 바티아 연구원은 그러면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이 같은 조치는 불법 금융행위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회원국들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국제 금융체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사이버 위협주의보를 지난 4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습니다. 푸에이뉴스 지다켬입니다. 북한 당국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위해 해외 주재원들에게 1인당 $100 이상의 비용을 상납할 것을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지난 3월 해외 공관 등 관련 부문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국병 봉쇄 등으로 외화벌이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상납 지시를 놓고 해외 주재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일본 도쿄신문 등 언론들이 5일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충성자금으로 불리는 상납금은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은 북한이 평양 시내에 건축 중인 대형 종합병원으로 지난 3월 17일 착공했고 김 위원장은 10월 당창건 75돌까지 무조건 완공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쌀 보내기 운동 등으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 대표들이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들은 6일 외신 기자 설명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중단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발송과 쌀 보내기 운동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진실의 목소리이자 북한 변화에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년간 대북 전단을 보내왔지만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력을 동원해 막은 적은 없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북 전단의 선정적 내용도 전혀 보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현 변호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 전단 살포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건 역설적으로 현행법으론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에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